이거 보실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 안 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바로 적용을 하셔도 훨씬 나을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좀 열성 있는 분들은 이미 많이 찾아보셔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 돼. 이거 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줘야 되냐? 학부모 또는 학생이 이해되기 쉬우면서 도움되는 정보. 즉,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괜찮은데? 요런 내용을 블로그에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느낌이 지금 막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 누가 책을 줘요. 책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정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거 뭐야?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누가 돈을 줘요. 이거 거부한 사람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받겠죠. 그래서 돈에 준하는 돈 같은 정보를 주시면은 자,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했다면 디자이너들이 다 마케팅 대표가 됐겠죠.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플러스 알파인 거고 진짜 정보가 괜찮으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예시, 좀 잘못된 예시만 딱 가져왔는데 자, 블로그 대행을 하면서 한 원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글이 90개나 됩니다. 자, 근데 제 딱 처음에 봤던 게 오전 시가를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관동별곡 아시죠? 그것들을 쫙 써놓으신 거예요. 해설을 다 달아놓으시고 엄청 열심히. 자, 지금 국어 원장님 말고 다른 원장님들 이거 보실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 안 보죠. 근데 그 원장님은 4시간, 5시간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 조회수 3.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이었는데 피아노 건반의 유래.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을 또 막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누가 볼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보고 나서 이 원장, 이 피아노 원장은 진짜 이 건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우리 애를 잘 가르쳐 줄 것 같아. 이렇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수학 원장님이셨는데 너무 시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문제였는데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한 문 한 문 한 캡처를 다 해서 자기 손글씨로 해설을 다 붙인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중간고사 시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부모님들은 거의 99%는 이해를 못 하실 거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복잡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시험 분석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보시면 그죠?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씨가 그러니까 나중에 뒷부분에서 전단지 관련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글씨가 너무 많으면 바로 이탈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쓰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업을 넘어서서 다른 것들을 볼 때 글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탈합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시험 분석을 한다면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게 어머님께도 어필이 되고 그 다음에 이탈도 되지 않으면서 학원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자, 이번 중간고사 시험 분석을 해보니까 총 3단원이었는데 1단원에서 8문제. 자, 그리고 구체성의 원리로 숫자를 퍼센트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 보입니다. 자, 이것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1단원 8문제, 2단원 9문제, 3단원 15문제. 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동그라미로 표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40%, 45%, 뭐 15% 이런 식으로. 자, 작년 중간고사와 비슷한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 사실 이 두 줄만 봐도 어머님께서는 충분히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아, 이 학원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 중학교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라는 단어를 쓰면서 최소 3년, 4년, 5년 정도를 분석했다는 느낌을 들게 하죠. 3단원 출제 비율이 낮았다. 이때까지는 항상 낮았다. 그 다음에 2-3의 소단원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집중 연습을 시킨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써주고 그 다음에 신뢰되는 내용을 한두 방울 딱딱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고 해서 신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잘 읽히면서 쉬워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특정 문제의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또 버거워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게 분석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딱딱 해주시면 충분할 거고, 그 다음에 작년 시험지 일부, 올해 시험지 일부 캡처해서 한 문제씩만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어머님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보여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번 중간고사에도 여기에 발맞춰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 자, 대비를 했다에 대한 학생들 이제 문제 풀고 있는 뒷모습 사진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문제 푼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 문제 사진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중간고사에 자, 이런 절차를 분석을 하고 그에 맞게 학생들에게 문제를 많이 풀렸고, 그래서 성적 향상 후기가 되었다. 50점에서 80점, 뭐 40점에서 90점. 자, 이런 식으로 캡처본을 쭉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캡처본이 저희는 많이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라도 그냥 하세요. 하나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뭐 우리 학원은 지금 1등급이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0점에서 80점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1등급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90점, 100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빼더라고요. 원장님, 있는 거 없는 거 포트폴리오로 다 올리셔야 합니다.